안녕하세요. 물 하나 사. 그러면 당시에 대표님이 여기서 이제 콩나물 네. 그 500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네. 단돈 100원도 주머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날도 500원이 없었는데 외상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장롱 밑에 이렇게 뒤져봤어. 네. 그럼 100원이라도 나올까봐. 한 푼도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뭔가를 이제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가산역 성형외과를 찾아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순위 네.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이거든요. 누가 1등에 올라오고 이 1페이지 있느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병원 마케팅이에요. 병원 마케팅으로 돈은 얼마를 벌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740이고 930, 뭐 1000만 원. 또 한 군데서 한 1375.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이렇게 6,900 이렇게 하면 다 토탈 한 1억 돼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 15년째 집에서 블로그 일 하고 있는 김남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1도 됐다가 52도 됐다가 근데 이게 블로그 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아시죠? 그거에 글 쓰고 그걸로 돈 벌고 15년째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15년째요? 원래 이제 블로그 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IT 쪽으로 일을 좀 했었어요. 경단녀여서 좀 쉬었다가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 쪽으로는 제가 전혀 처음이라서 애 둘러오면서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하는 일을 찾다가 이걸 만나게 됐죠. 아이들은 지금 몇 학년 정도예요? 몇 학년이 아니죠? 네. 첫째는 지금 23, 둘째는 지금 20, 막내는 15살. 그러면 그 아이들 다 블로그로 다 키우신 거죠? 제가 이 일을 한 지 15년이 됐으니까 저희 네. 막내가 15살이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네. 시작해서 그래서 좀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사찍남 채널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핑계나 변명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환경이나 자기가 뭐 이런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뭘 하고자 할 때 자꾸 미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의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서 제가 15년 동안 재택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첫 달에 월 500원을 벌었는데 지금 월 매출 1억이거든요. 잠깐만요. 대표님 월 매출이 1억?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한 1억 6천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 저도 아픈 가족이 있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 왔고 지금 사무실 없이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집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이동할 수가 없어요.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잘 몰라서 블로그로 검색은 많이 하는데 거기서 돈 버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시고 싶잖아요. 네. 수원에 사신다. 그럼 뭐 수원 성형외과 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관리하는 병원이 앞에 이렇게 검색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주로 이제 병원 마케팅을 좀 해주는 거죠? 여러 업종을 안 한 건 아닌데 병원이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고객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가장 단가가 높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잠시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나왔고 오늘 이제 아까 일하다가 나왔고 이제 거기 잠깐 들렀다가 거기 일 처리하고 네,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보통은 그냥 집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희 회사의 99%가 재택입니다. 재택으로만 이렇게 소통하시고. 네, 15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사연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갑자기 좀 옛날 생각이 나서 멀지 않아요. 대표님 원래 여기에 지내셨던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사 온 지 7년 됐는데 네네. 여기 아파트 사고 저 위에 신규 아파트 있거든요. 아파트 2채 사서 왔죠. 저기 제가 너무 힘들 때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좀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다 팔아먹었는데 이 사장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반지를 사러 가면서 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팔찌하고 목걸이 다 팔아먹었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 해준 말씀이 있어. 본인 집에 와서 그렇게 금붙이 있는 거 다 털어서 파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잘 돼서 다시 사러 온대. 저 그때 되게 감동했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그때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재정적으로? 네,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저 결혼할 때부터 이제 둘 다 건강 하나 믿고 시작했던 떠라. 그게 이제 좀 중간에 우리 가족분이 산재를 당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좋지가 못했어요. 정말 여기는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지옥 같았던 시절이었다고. 저기서 살 때는 저는 하루를 5분 단위로 끊어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새로 리셋하고 결심을 할 때 한 달이나 계획이 있어서 끊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도 많이 아팠고 애 둘이 있고 하나는 뱃속에 있고 숨 쉬는 게 모든 게 다 빚이니까 반찬을 살려고 그랬는데 콩나물에서 돈 주는 대비 양이 많거든요. 그 500원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여기서 많이 겪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예. 여기서 할머니가 콩나물도 팔고. 안녕하세요. 물 하나 사. 그러면 당시에 대표님이 여기서 이제 콩나물 네. 그 500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네. 단돈 100원도 주머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생활비는 어느 정도였어요? 계속 빚이었죠. 그때 애들 하나는 학교 다녔고 하나는 어린이집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 겨울 되면 연락 와요. 애들 옷 받아 가라고. 아. 여기 집이었는데. 생각나네. 그러면 그렇게 좀 지내다가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없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좀 그랬잖아요. 음. 그걸로 애들이 약간 무시당하고 그날도 500원이 없었는데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상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장롱 밑에 이렇게 뒤져봤어. 네. 그럼 100원이라도 나올까 봐. 누가 벌써 뒤져갔는지 한 푼도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뭔가를 이제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죠. 동사무소에서 옷 받으러 오라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애들이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사는 건 내가 돈을 벌어서 극복하면 되는데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무너지면은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볼 수 있어요. 네. 미래? 이런 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지금 당장 5분, 5분, 10분, 10분 열심히 살기. 10분 이렇게 멍하게 때리다 보면 이상한 생각 들거든요. 또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꿈을 꿨어요. 자기 전에. 나의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상상을 하다가 이렇게 자면은 잠이 잘 들어요. 요즘 이거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그게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저는 지금도 빚이 없거든요. 정말 빚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해서 전 투자도 안 받아요. 투자도 빚이잖아요. 여기에 옛날에 100원이 없어서 우리 둘째 뽑기 해주는 거 저기 있으면은 애들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것만 보면 달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500원이네. 옛날에는 여기 이제 100원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해줘서 한 저쯤에서 이렇게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달리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한번 뛰어볼까? 이러면 애들은 달리기 하면 또 신나잖아. 모르고 지나쳐. 그게 마음. 그리고 또 막 집에 뭐 병이 모이거나 애들 못 입는 옷이라든가 책 같은 거 다 고물상 맨날 갖다 팔았거든요. 500원 받기도 하고 1000 몇백 원 받기도 하고 그 작은 돈이 정말 또 귀하더라고요. 옷도 사야 되는데 애들은 새 옷 입히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아파트에 이렇게 옷 내놓잖아요. 그럼 가서 좀 입을 만한 거 가져와서 빨래하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괜찮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기억이 나네. 대표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요 9월 4일 날 드디어 저의 드림카 봤습니다. 저한테 아직 좀 과하다 싶긴 한데 아우디 Q5 S라인. 그때 촬영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재택으로 어떤 거를 초반에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집에 사는 일을 찾아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알바 땡땡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재택 지식인 알바를 한껏 답변을 다면 5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작했죠. 이렇게 지식인들 있잖아요. 네. 답변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것도 마케팅이더라고요. 답변 입력해주세요 하잖아요. 네. 요거 딱 입력하면 500원.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지식인 500원이 뭐 이것밖에 안 줘. 그게 아니에요. 500원 없어서 장롱 뒤지고 단돈 100원이 없어서 애들 뽑기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500원이 아니라 정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기회였어요, 진짜. 근데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게 일이 좀 규칙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재택으로 하는 일을 찾다가 원고 알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 재택근무, 초보 가능, 작가 모집 이런 거 막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원고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지금 5,000원도 주고 저도 800원 받았어요. 800원이요? 15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한 달에 얼마 버셨던 거예요? 30만 원.
밤새고.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페 알바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경력도 없으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설득시키고 메일 보내고 연락 드리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맘카페 하나를 맡게 됐는데 그게 한 달에 한 3, 40만 원 주신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어떤 터닝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하나 있었어.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 그게 진짜 터닝 포인트였지. 왜냐면은요, 병원에서 재택 마케터를 필요로 할지 몰랐어요. 저희가 그 대행사 정말 밑바닥 알바였거든요. 근데 제가 돈 좀 더 받으려고 고민을 하고 맨날 아침 밤새고 하면서 이제 그걸 나름 터득을 했어. 그러면 이게 상위 노출이 쫙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란 내가 무언가의 목적어를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내 글이 올라오는 걸 상위 노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 키워드로 상위 노출 시킨 사람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1, 2, 3등을 다 먹냐. 그러면서 30만 원 줄 테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시장이 이 원장님 뿐일까? 그래서 그 기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대표님? 여기 가산인데요. 여기는 약간 연구실 겸 아지트로 쓰고 있어요. 네, 거창하긴 한데 연구실은 이제 모여서 스터디하는 곳. 가산에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옛날부터 저는 회사 다닐 때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토탈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알아요? 일명 잡부라고 다 해.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대표는 관리만 해야지. 대표가 왜 관리만 해? 그럼 대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도 실무를 해야죠.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해보고 알아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어렵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사람을 쓰죠. 근데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가끔. 근데 왜 대표님 자리는 없으신가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같이 하는 느낌이 들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병원 마케팅은 병원을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블로그가 됐든 플레이스가 됐든 뭐 카페가 됐든 우리가 흔히 검색하게 되면 뭐 땡땡 성형외과 이래서 가장 플레이스 위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지도 위에 올라오는 거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만약에 가산역 성형외과를 찾아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순위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이거든요. 누가 1등에 올라오고 이게 1페이지 있느냐. 그리고 또 지식인도 마찬가지.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 내가 검색을 했었을 때 누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글을 통해서 환자를 더 많이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병원 마케팅이에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행 업무를 맡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로그를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 탭에 이렇게 쭉 작성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병원 브랜드 블로그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병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도 누가 적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전환율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잘 안 될 때도 많고 글을 써도 잘 그게 안 되는 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초기를 잡아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가 안 되면 계속 이 지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출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준체 3이지만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준체 7이잖아요. 아까보다 엄청 높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도 사실 노하우가 있어야 지수 단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대표님이 이제 지식인 알바를 하시다가 네. 지금은 사실 되게 체계가 되게 잡혀 있잖아요. 네. 중간에서 어떻게 블로그까지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800원 받던 시절에 10,000원 받던 분이 계셨잖아요. 네. 되게 궁금했어요. 그분은 블로그 상위 노출 잘 시키는 원고나 그런 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블로그를 누르면 글쓰기를 하잖아요. 제목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이렇게 해서 발행만 누르면 되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블로그를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더 높였죠. 500원에서 이제 10,000원, 20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위 노출해주면 그것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키워드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김포 정형외과 그러면은 딱 했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1페이지에 1페이지. 들어오는 거. 이렇게 1페이지에 바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클릭 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작업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걸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서 사실 상위 노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네이버가요, 참 재밌는 게 1, 2, 3등이 쭉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등과 2등과 3등과 4등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분석하게 되면 1등의 조건, 2등의 조건, 3등의 조건, 4등의 조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블로그를 이어서 다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죠. 상위 노출의 공통점. 그래서 적용을 해봤죠. 노출이 되는 거예요. 병원 마케팅으로 돈은 얼마를 벌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아, 제가 지난달 무슨 세금 낼 일이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저희가 회사가 좀 몇 개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군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740이고 지난달에 뭐 930, 뭐 1000만 원. 또 한 군데서 한 1375.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이렇게 6,900 이렇게 하면 다 토탈 한 1억 돼요. 그 월에 1억을 버는 건데 그 마진이 이거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뭐 마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 마우스를 팔아요. 그럼 마우스 제조 단가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건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벌어서 내가 다 하면 내가 100% 내가 사람하고 좀 나누면은 또 나눠지지만 그만큼 일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통해서 이제 고객이 유치가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만약에 PD님이 손목을 다쳤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찾겠어요? 손목 골절 뭐 이런 걸 찾겠죠. 그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손목 깁스, 수술 이런 걸 보고 이 내용을 보실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제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예요? 우리 동네에 손목 골절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병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PD님이 강동에 산다. 그러면 강동 손목 골절 혹은 강동 정형외과 이렇게 쭉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고 이런 지도도 보고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 끝났구나.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쓰는 게 이런 블로그라는 그렇죠. 건가요? 플레이스나 이런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화면이 있지만요. 병원은 또 이제 관리자 화면이 있어요. 환자가 얼마나 예약됐는지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이런 장치를 해놨어요. 포스팅마다 URL에 클릭을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 포스팅 안에 또 예약으로 넘어가는 조회수 URL을 별도로 심어놨어요. 조회수와 예약수가 클릭수가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환율을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조회수와 단축 클릭수 이렇게 쭉 해서 전환율을 다 체크를 합니다. 10%, 50%, 26.5% 어떤 거를 가지고 더 많이 검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은 비수기가 올 때 저희가 전환율 높은 키워드를 다 추려내요. 와. 그걸 가지고 비수기를 넘기는 거예요. 대표님이 이게 핵심적인 게 그거네요. 그냥 블로그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병원이 이걸 통해서 매출이 만들어지는지를 파악을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전환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고서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드리지 않고도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제가 CPA라는 걸 해봤습니다. CPA.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할 때 블로그 포스팅 쭉 해서 끝에 상담하기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상담 누르게 되면 돈 주는 거 그런 걸 CPA라 그래요.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봤죠. 포스팅 하나에 가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때 한 달에 600에서 800 이렇게 벌어봤었어요. 이제 매체적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구독을 한다라든가 관심이 있는 거를 계속 방문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관심 있는 거를 해주게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썼었을 때 전환율 자체가 틀려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는데 이미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그 상품 중에 누가 더 진실되고 나한테 맞는 글인가에 따라서 전환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블로그를 본 거를 유튜브로 잘 검색하는 적은 없고요. 유튜브를 보신 분이 블로그로 검색하는 그거는 높으세요.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보기라도 하면은 네이버를 방문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병원 마케팅 하면 블로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막 질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왜 안 질리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번아웃이 와서 노트북을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노트북 부러뜨리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카페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블로그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노하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사실 저도 좀 도전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거 인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아, 생각이 세일즈? 네. 어떻게 내가 이거 고객을 유치해서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성과를 냈던, 초보자분들이 성과를 냈던 세일즈 방법 17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크몽을 이용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걸 이용하라 그러면 내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크몽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기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이제 마케팅을 제안하는 방법.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17가지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실 세일즈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병원 마케팅이나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많으신데 세일즈를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해요. 알바 땡땡 이런 걸 구해서 저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최근에 또 대행을 맡으신 대표님들도 좀 계세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런 직원을 구하시는 곳이 많거든요. 직원을 고용했을 때와 자기와 일했을 때 장단점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또 대행을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행의 강점은 뭐냐면요. 초기에요. 한 두세 군데만 영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찾아요. 내 실력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크몽을 아까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알바 땡땡 사이트를 구해서 그렇게 시작해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약간의 노하우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대행을 하고 싶다, 블로그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이 블로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투자하시고 나서 영업을 하시면 그런 식으로 영업하셔도 금방 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마케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아이고. 대표님 이제 어디 가시나요? 집 가시나요? 가야죠. 저의 시작점이자 종착점. 근데 요즘은 집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뭐 애나 지금이나 그냥 계속 그렇게 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이제 대표님도 그랬지만 요즘 이제 경력 단절 겪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있을 때 얘기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있잖아요. 나의 가치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 못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저는 블로그를 만나서 꽃이 되었어요. 경단녀 분들이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가족이 아팠고 새아이를 돌봐야 됐었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고 영업을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했지. 할 수 없는 조건을 대하라고 하면 너무 많은데 했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대표님이 이제 500원에 정말 그때 힘든 시기, 지금도 사실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거에 본인을 만났을 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 저를 만나면 진짜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하루하루 빛이 없어 보여도 아주 작은 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단녀 분들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극복해왔고 어떤 방법으로 해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버텨왔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모든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남순 대표님 더 대박 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